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아시나요? 자식과 함께 살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살림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김순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딸 내외와 초등학교 3학년 손녀 소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참 화목한 가정이지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해져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도 때로는 짐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날들이 많아졌어요.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추운 겨울의 새벽 4시 30분부터 순자는 이르게 눈을 떠낸다.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지만 부엌만큼은 따뜻하다. 순자는 바삐 움직이고 있다. 콩나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고 멸치 우린 국물은 뽀글뽀글 끓고 있다. 오늘은 우리 소희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해줘야겠다. 아이고, 멸치볶음도. 간을 조금 싱겁게 해야 학교에서 먹기 좋겠지. 도마 위에서 똑똑 소리 나는 칼질, 지글지글 팬에서 올라오는 김과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채워간다. 순자의 얼굴엔 피곤함보다 따뜻한 설렘이 스며 있다. 엄마, 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반찬은 정말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요. 피곤한 얼굴을 하고 딸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온다. 부스스한 머리를 손으로 빗어내는 모습이다. 아이고, 미정아. 대충이 무슨 말이냐. 아이가 먹는 건데 어떻게 대충 해. 정성을 들여야지. 나도 너 키울 때는 다. 조금이라도 걱정할 틈을 주지 않듯 미정이 순자의 말을 가로챈다. 엄마,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 없다고요. 엄마 허리도 좋지 않으시고 무릎도 아프시잖아요. 이렇게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시면 몸만 더 상하세요. 미정의 말에는 걱정이 섞여 있지만 어딘가 차갑게 들린다. 괜찮아. 나는 원래 새벽에 눈이 저절로 떠져. 그리고 말이다.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자신이 없는지 움츠러드는 모습이다. 우리 소희가 도시락을 열었을 때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을 보면 그게 내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야. 미정이 건성으로 순자의 말을 듣고 있다.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투덜거리며 말한다. 에휴. 엄마는 정말 말씀을 안 들으세요. 미정은 순자가 타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서둘러 방으로 다시 향한다. 미리 타둔 커피에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부엌에 홀로 남은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쉰다. 가벼운 가방이 통통 튀어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귀여운 강아지 손녀 소희가 오는 소리였다. 할머니, 오늘도 달걀말이 넣어주셨어요?
그럼 우리 소희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멸치볶음도 간을 딱 맞게 했어. 소희는 순자를 꼭 안으며 해에 웃어 보였다. 우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예요. 김소희, 빨리 나와. 학교 늦는다. 미정이 피곤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이자 소희는 눈치를 보며 순자에게서 멀어진다. 할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어느새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이 된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이 가족들을 반긴다. 나물 반찬은 하나하나 따로 접시에 담겨 있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모습이다. 엄마,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국 하나에 김치, 반찬 한두 개면 충분해요. 얘야. 식구가 넷인데 그게 무슨 밥상이냐. 소희도 자라나는 아이고 너희도 하루 종일 일해서 지쳤을 텐데 든든하게 먹어야지. 미정이 얼굴을 찌푸린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상이 가득 차려져 있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그냥 간단히 먹고 쉬고 싶다고요. 순간 식탁에는 침묵이 흐른다. 사위는 눈치를 보며 김치만 조용히 집어먹고 소희는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군다. 나는 그저 가족들이 더 맛있게, 더 든든하게 먹기를 바랐을 뿐인데 내 정성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구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만 작아지는 걸까 생각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생각도 들고요. 나는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음식 만들어주고 살림해주는 그런 사람일까요? 작은 방 한쪽에서 순자는 바느질을 하며 마음을 사귄다. 거실에서는 사위와 딸이 TV를 보는 소리가 언뜻 들려온다. 순자의 손이 순간 멈추어 버린다. 바늘기에 실을 꿰다가 눈가가 흐려진 탓이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작은 손의 힘이 느껴진다. 소희가 순자의 방으로 얼굴을 빼꼼 들이민다. 할머니, 내일 도시락에는 뭐 넣어주실 거예요? 우리 소희 뭐 먹고 싶어? 김치전이요. 어제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만든 김치전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했거든요. 내일도 김치전 가져가서 또 자랑하고 싶어요. 그 순간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눈물이다. 그래. 내일은 김치전 해줄게. 우리 소희가 친구들 앞에서 더 많이 자랑을 할 수 있도록 할머니가 정말 맛있게 만들어줄게. 다음 날 저녁,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늘은 특별히
딸이 좋아하는 곰국을 끓이려고 한다.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향이 집안 가득 퍼져간다. 겨울이 되면 쉬이 감기에 걸리는 딸을 생각하며 이 곰국이 딸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오늘은 미정이가 좋아하는 곰국을 끓여야지.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지지. 아이고, 우리 소희는 김치전 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부쳐야겠다. 곰국은 역시 오래 끓여야 제맛이야. 미정이가 어릴 때도 이 국물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할까? 순자가 요리를 하는 시간. 소희는 휴대폰을 책상에 세워두고 유튜브로 아이돌 댄스 영상을 보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와, 나 진짜 잘한다. 아이돌의 노래에 맞게 춤을 추던 소희. 신나게 돌며 점프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무릎을 바닥에 세게 부딪힌다. 아야야야. 바닥에 놓여있던 장난감 때문에 소희 무릎에는 피가 맺혔지만 소희는 이를 세게 물고 웃으려 한다. 괜찮아. 할머니가 아시면 걱정하시니까. 거실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순자가 당황해 소희에게 달려간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소희가 무릎을 붙잡은 채 억지로 웃음을 보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소희 괜찮아. 어디 봐. 어디 응. 다쳤니? 괜찮아. 그냥 춤추다 조금 넘어졌어. 춤추다 다쳤다고? 아이고야. 어디 보자. 피가 나는구만. 순자가 서둘러 약통을 가지고 와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준다. 소희는 씩씩한 척 웃는다. 할머니, 진짜 괜찮다니까요. 아이돌들도 다 넘어지면서 춤춘대요. 그래도 내가 부엌에서 곰국 끓이느라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이런 일이. 그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딸을 위해 정성껏 곰국을 끓이는 동안 아이가 다친 겁니다. 그저 작은 상처였지만 내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혹시라도 딸이 이걸 알면 뭐라고 할까? 그 불안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곰국과 반찬을 차리고 소희는 무릎에 밴드를 붙인 채 옆에서 도와준다. 식탁에는 뽀얀 곰국, 김치전, 나물, 멸치볶음까지 정성스레 차려진다. 와, 할머니 곰국 진짜 맛있겠다. 그래, 우리 소희 많이 먹어야지. 김치전도 바삭바삭하게 부쳤어. 순자는 일부러 무릎 쪽을 보지 않으려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 잠시 후 퇴근한 딸 미정과 사이가 들어온다. 미정은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는다. 엄마, 오늘은 곰국이네요.
추운 날씨에 딱 좋겠어요. 내가 어릴 때 곰국 좋아했잖아. 오늘 같은 날에는 따뜻한 국물이 최고지. 그 순간 미정의 눈이 소희 무릎의 밴드를 발견한다. 얼굴이 굳는다. 소희야, 이게 뭐야? 무릎이 왜 이래? 아, 그냥 춤추다 조금 넘어졌어. 괜찮아, 엄마. 순자가 당황함을 숨기지 못하고 급히 변명하듯 말을 꺼낸다. 내가 약 발라줬어. 괜찮다더라고. 미정의 얼굴이 확 굳어진 채 소리를 높인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부탁한 게 뭐예요? 집에서 애 좀 봐달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세요? 싸늘해진 식사의 분위기, 공국도 천천히 식어간다. 아이고. 내가 부엌에서 곰국 끓이느라 잠깐.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괜히 힘들게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하라고. 엄마는 늘 제 말은 안 듣고 자기 방식대로만 하시잖아요. 결국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다. 눈가가 젖어들고 손이 떨린다. 테이블 위에 곰국은 김이 모락모락 오르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는다. 미정의 사위 은혁이 말을 거둔다. 당신은 몰라. 난 하루 종일 회사에서 치이고 와서 겨우 집에 들어왔는데 애가 다쳐 있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속 터지는지 알아요? 엄마가 제대로 봐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순자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소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맺히지만 차마 끼어들지 못한다. 그날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 추운 겨울 따뜻한 곰국을 끓이며 그저 가족이 조금 더 맛있게, 조금 더 행복하게 먹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 정성이 죄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내 요리는 사랑이 아니라 딸에게는 고집으로만 보였던 거지요. 내가 정성껏 우린 곰국은 차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수저를 내려놓자 소희가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본다. 평소라면 항상 제일 늦게까지 웃으며 밥을 먹던 할머니가 오늘은 곰국도 거의 손도 대지 않는다. 소희 눈에 눈물이 맺히고 수저를 쥔 손이 덜덜 떤다. 자기가 다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머니가 속이 상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순자는 말없이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한다. 물소리가 주르륵 흐르는데 손이 떨려 그릇이 덜컥 부딪힌다. 딸 미정은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사위는 눈치를 보며 한숨만 쉰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것이다. 내가 정성껏 끓인 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내 사랑은, 내 손길은
결국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짐이었을 뿐이다. 라고요. 순자는 작은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바늘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천이의 얼룩을 남긴다. 문틈 사이로 소희가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본다. 할머니가 울고 있는 걸 본 소희.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할머니가 나 때문에 울고 계셔. 할머니는 나한테 도시락도 싸주시고, 맛있는 곰국도 끓여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주셨는데, 엄마는 그걸 몰라주고, 나만 할머니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아. 소희는 주먹을 꽉 쥐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밤, 나는 손녀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 눈물을 본 우리 소희가 다음 날 내게 믿을 수 없는 선물을 안겨주리라는 걸.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밤 순자의 작은 방 안. 전등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순자는 이불에 기대 앉아 한숨을 내쉰다. 조심스레 문이 열리고 소희가 조용히 들어와 순자 옆에 앉는다. 할머니, 주무시고 계세요? 아, 우리 소희 왔구나. 아직 안 자고 있어. 할머니, 저 때문에 혼나셨죠? 미안해요. 아니야. 우리 소희 잘못 아니야. 애들은 뛰어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막 화냈잖아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괜찮아. 우리 소희가 씩씩해서 할미는 기특하기만 한걸. 소희는 잠시 울먹이다. 갑자기 책가방에서 뭔가를 꺼낸다. 스마트폰을 켜더니 유튜브 영상을 보여준다. 할머니 피로 풀어주는 초간단 마사지 라는 영상이다. 할머니, 제가 이거 배웠어요.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계속 연습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걸 왜. 할머니 힘드실까 봐요. 도시락도 싸주시고, 곰국도 끓여주시고, 저 챙기느라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소희가 작은 손으로 할머니 어깨를 조심스럽게 주무른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준다. 아이구야. 우리 소희 손이 약손이네. 할미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할머니 반찬이요. 학교 급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곰국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소희를 꼭 안는다. 고맙다, 내 새끼야. 내가 있어서 할미가 산다. 같은 시간 미정이 물을 가지러 나오다가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본다.
작은 손으로 엄마 어깨를 주무르는 소희. 그리고 웃으며 울고 있는 엄마. 순간 미정은 걸음을 멈춘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친다. 엄마에 대한 미안함, 딸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죄책감.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단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걸요. 나에게 그 힘을 준 건 다름 아닌 내 손녀 소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해가 지고 집안의 불빛이 하나 둘 켜집니다. 순자는 여전히 부엌에 서서 반찬을 만듭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힘겹고 긴장되지는 않아 보여요. 소희가 옆에서 장난스럽게 감자를 씻으며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할머니 요리는 맛있어. 최고야, 최고. 아이고, 우리 소희 아이돌 되겠어. 오늘 저녁은 평소보다 단출하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찜 정도. 미정은 피곤한 얼굴로 수저를 들지만 전날처럼 날카롭지는 않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미정이 조심스레 입을 연다. 엄마, 저번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순자가 놀라서 고개를 든다. 사위도 눈치를 보며 미정을 본다. 사실은 저도 알아요.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다는 거. 엄마 곰국이 제일 따뜻하다는 거. 근데 제가 너무 지쳐서 괜히 엄마한테 화풀이한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수저로 밥을 휘저으며 말을 잇는다. 엄마 요리 덕분에 저도, 소희도 사실은 늘 든든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고마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순자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마음이 풀리는 눈물이다. 알아. 내가 힘든 거. 회사 다니랴, 아이 키우랴. 엄마라고 힘든 걸 모를까. 그 순간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번쩍 든다.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밥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나랑 다 같이 먹는 거 최고. 사위가 피식 웃고 순자가 웃음을 터뜨린다. 미정은 눈시울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인다. 엄마, 어제 소희가 엄마 어깨 주물러 주는 거 제가 봤어요.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희한테 또 우리한테 소중한 사람인지. 엄마가 없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요. 순자의 눈이 다시 촉촉해진다. 이번엔 눈물을 참지 않고 미정의 손등을 살짝 잡는다. 고맙다, 미정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구나. 가끔은 한마디 말이 오랜 상처를 어루만지기도 합니다. 딸의 그 작은 고백은 내 마음속 얼음을 서서히 녹여주었지요.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이 집의 엄마이고 할머니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서 행복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가족이란 결국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닐까요? 내가 평생 정성으로 차린 밥상은 때론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속에 담긴 사랑을 알아주는 순간이 오더군요. 추운 겨울날 끓인 곰국 한 그릇에도 바삭하게 부친 김치전 한 장에도 모두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손녀의 작은 손길 덕분에, 딸의 한마디 고백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소중한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작은 고마움이라도 꼭 표현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버텨낼 힘이 될 테니까요. 손자와 손녀를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합시다.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아요.